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4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리아컵 대상경주 스프린트 정말 최고의 대회가 펼쳐집니다. 국내 마필도 최강의 마필이고 외국 대표 마필도 현재 와서 훈련까지 시행을 했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자, 그 경기 일단 준비되고요. 오늘 편성 자체가 혼전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중저배당이 조금은 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상 경주는 혼전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어차피 외국산 마필에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해당 마필과 국내 마필의 전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교가 좀 쉽지는 않죠. 오히려 그 점이 저로서는 좀 더 기회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8경주는 일단은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8경주. 제가 코리아컵 대상경주를 승부로 준비한 이유를 후반에 설명드릴 수 있겠고 오늘 최고의 메인은 제 6경주와 10경주입니다. 6경주, 10경주를 오늘 메인으로 추천드리고요. 중반부에는 4경주, 5경주, 6경주를 승부로 보게요. 8경주 코리아컵 대상경주, 여기 10경주 마지막 A급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1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선행용 마필이 강자가 없습니다. 주목할 마필이 다 추입 성향의 마필이고요. 3두의 마필을 노립니다. 3두의 마필. 2번 배다리 왕자. 와, 정말 직전에서는 딱 이 표현이었습니다. 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그런 경주력이었고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마필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7월 1일 주행 심사 때 연습 주행까지도 마필 자체가 이제 뛰려는 의지라든가 이런 거는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힘에서 좀 미흡했던 마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정말 많이 마필이 변했습니다. 상당히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고 직전에 전개가 그야말로 외곽 돌고 초반에 거리차의 최악이었는데 1000m 양호 한 줄에서 그거를 극복을 했습니다.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인정합니다. 2번 마필. 7번 라운드 코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초반에 강점 있는 마필이 아니라 뒷신발이 강점이 있는데 직전에 데뷔전에서 종반의 여력 자체가 월등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배다리 왕자라는 마필과 동일한 경주를 치른 바 있고요. 종반의 탄력감 자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한 마리도 언급드립니다만 5번 거센 챔프인데 정말 좋습니다. 이 마필이 지난 7월 22일날 주행 심사를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연습 주행까지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초반에 강점은 없습니다. 다만 스피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순발력이 빠르지는 않은데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붙어줄 수 있고요. 뒷심의 완성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거센 챔프. 그러면 이제 1경주는 전부 2회 마필들은 거론하진 않습니다. 2번 배다리 왕자, 5번 거센 챔프, 7번 라운드 코브라. 딱 3대 마필을 염두에 둘 수 있고요. 충마 선정이 관건인데 바로 2번입니다. 그만큼 2번 마필의 직전의 걸음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게다가 이제 거리는 또 1200m에서 늘었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7번 라운드 코브라, 5번 거센 챔프 딱 2대의 마필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마찬가지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크게 이변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은 눈에 띄지가 않고요. 가장 먼저 주목할 마필은 외곽에 있는 9번 지상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전에도 이거 A급 메인이었고요. 적중에 성공했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그만큼 이 지상군의 능력을 일단은 믿고 있고 이 마필은 5등급에서 일정 부분 검증된 마필입니다. 단 최근에 이 마필은 거리 부담 때문에 또는 부담 중량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는데 이번 경주 역시 부담이 좀 높습니다. 57. 다만 앞선의 강자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승급전이 많은 11번 썬드래곤 정도인데 기본적인 사이즈 차이는 분명하게 나고요. 게다가 거리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에 1300, 1400에 57이었으면은 저는 지상군의 능력을 좀 의심했을 겁니다. 다만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또는 직전에 졸업 후보였던 다비드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인정입니다. 지상군 9번 마필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반면에 이제 11번 썬드래곤은 직전이 경주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썬드래곤이 앞선의 1경주의 배달의 왕자, 라운드 코브라, 쾌양이라든가 이런 마필과 동일한 경주를 치렀던 경주가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썬드래곤 그 경주에서 우승을 했고 승급하는 마필인데 역시 뭐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행 강자가 없었죠. 추입형 마필들이 선전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선이 약한 레이스에서 좀 더 빨리 붙어주면서 수월한 전개를 펼쳤고 결국에는 우승을 했던 마필, 그 마필이 바로 썬드래곤이었죠. 이번 경주는 승급전입니다. 거리는 1200m 레이스, 직전 대비 좀 늘었고요. 게다가 외곽 게이트, 반면에 내측에는 9번 지상군이라는 빠르고 강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1번 마필은 직전 대비해서는 조금은 여건 자체가 좀 열악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입상권의 도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정하고요. 중반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 2번 킴브레이싱과 3번 블러드본인데 딱 추임 마필입니다. 종반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크게 이면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 경주도 9번 지상군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1번 썬드래곤 일단 믿고요.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 2번 킹오브레이싱 3번 블러드문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변이 없는 경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자, 이 경주는 9번을 축으로 해서 11번, 2번, 여기 3번 마필까지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제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역시 뭐 큰 변수는 없어 보이는데 인기 마필 한두를 좀 뒤로 미루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6번 체인저입니다. 체인저. 직전에 승급전에서 4등을 기록했던 마필. 직전의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터프가 이러는 마필이 워낙 잘 뛰었고요. 1분 13초대였는데 1200m 레이스 양호한 주로의 1분 14초대의 기록이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뭐 이번 경주 편성까지 고려해봤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앞선에 나섰던 마필이 좀 만만치 않았고 편성이 따라 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올라오는 마필도 능력이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체인저는 좀 아쉬웠는데 자 이번에는 서륙이 기대가 됩니다. 직전 대비 상대는 좀 더 약해졌습니다. 인정하고요. 인기 마필은 바로 이 9번 두손 드라이브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명암이 가려집니다. 저는 승급전에 많은 두손 드라이브의 능력이 55면은 부담 중량이 적지만 않게 느껴지고요. 반면에 내측에는 1번 모닝펄의 52kg의 부담 중량, 2번 돌배의 52kg의 부담 중량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전개도 좋고요. 1번 마필은 직전에 공백기후에 이제 실전 적응을 마쳤는데 직전에 역시 뭐 4등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종반의 여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추입력 발휘 강점을 기대볼 수 있는 마필,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이고 인정할 수 있는 마필 1번 모닝펄입니다. 자 2번 돌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순위권 정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편성 대비해서 또는 상대 마필 대비 부담 중량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3경주의 저희 노림수의 마필은 6번을 축으로 해서 9번은 뒤로 돌립니다. 노림수의 마필 1번 모닝펄과 2번 돌배입니다. 6번 축에 1번, 2번이고 차선책으로 9번 두손 드라이브, 7번 룰즈 클래스를 안고 합니다. 7번이 최근에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역시 이제 4세 마필이 미세하긴 한데 직전과 동일한 부담 중이라면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지만 또 부담이 1kg 늘었습니다. 성장세의 3세 마필이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미 4세 마필 1kg 늘한 부담 중량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6번 체인저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모닝펄, 2번 돌배를 노리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9번 두손 드라이브, 7번 룰즈 클래스를 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까지는 크게 이변이 없어 보입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주로 파악에 좀 더 신경을 쓰고요. 4경주 이후에 강하게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저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이번 경주의 먼저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경주는 앞선에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외곽에는 세네윈이라는 마필, 세네윈이 분명히 사이즈는 앞서 있습니다. 순발력도 좋고요. 이 마필은 그나마 빠르고 강한 마필인데 최외곽 게이트에 11주 만에 나오고 부담 중에 무려 57입니다. 직전 대비해서 무려 3.5kg가 늘었습니다. 4세 마필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경주가 1400m 레이스 초반부터 중반까지 꾸준하게 띄워줄 수 있는 장점 있는 마필이 있고 이 마필의 적정거리가 1400m 레이스입니다. 그 마필을 저도 믿고 갑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4경주의 승부를 준비한 이유가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왜 인기를 모을 것인가? 제가 여러 번 되풀이해서 분석을 했고 되짚어봐도 결론은 안 된다. 그러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4경주는 승부가 됩니다. 능력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세네윈의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졌고 이외에 안 되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경주는 100% 승부가 됩니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강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4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두 번째 승부처고 일단은 저배당 인정입니다. 인기 마필 중에 두 마리를 일단 인정하고요. 여기에 필히 주목해봐야 되는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기본 골조는 3두의 마필입니다. 인기 마필 2두에 복병 마필 1두를 꼭 안고 가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최근에 상승세의 마필들이 눈에 띄고요. 이 마필들이 능력을 발휘하면서는 핸디캡 경주인데 크게 부담 중형이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능력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편성이고 다만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마방에서 딱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마필. 정말 이 여건이라면은 필히 승부가 또 되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필을 안고 가야 됩니다. 주력이건 놓고 때리건 방어건 간에 필히 안고 가야 됩니다. 그 복병 마필이 제가 볼 때는 키를 쥐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5경주는 제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주로를 파악한 다음에 판단하겠지만 복병 마필 놓고 가느냐 아니면 인기 마필 주력 때리고 복병 마필 안고 가느냐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5경주는 기본 골조는 3두의 마필입니다. 2두의 마필 인기 마필 필히 주목해봐야 되는 복병 마필 한두를 안고 갈 수 있는 승부처입니다. 오늘 서울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 제 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600m 레이스 제가 1경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서울경마는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대상경주를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지극히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 6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A급으로 준비됐고요. 축은 있습니다. 인기 마필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예상가 책 전문지가 이 마필을 축으로 잡아놨을 텐데 저 또한 인정입니다. 다만 제가 A급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강력한 한방 주력의 노림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인기 마필에서 상당히 일정 부분 밀려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승부가 됩니다. 인기 마필 축에 한방 주력입니다. 이외의 막건은 다 저는 반칙으로 들어갑니다. 의미가 없다고 보게요. 어차피 저배당 유력한 경주 인기 순위 1위의 마필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 이 마필을 축으로 해서 다 뚫리는 경주인데 저배당 A급 승부가 바로 이런 거다. 임팩트 있게 한방 주력에 강하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경마에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 6경주고 마지막이 A급 10경주 두 번의 승부처인데 6경주 승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승부처이자 중반부의 메인입니다. 한방주력입니다. 한방주력의 임팩트 있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경주 1200m 레이스
국내 단거리 최강의 마필들이 나왔고 여기에 외국 대표 마필, 홍콩 뭐 이런 마필들 외국 대표 마필들이 현재 싱가포르라든가 3두의 마필이 일본 마필까지 해서 3두의 마필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평가드립니다. 국내산, 국내 대표 마필을 먼저 한번 분석해 본다면 최근에 1200m 레이스를 잘 뛰는 마필은 3두의 마필이죠. 그러니까 SBS 스포츠배 우승을 했던 모르피스 여기에 SBS 스포츠배 때 준우승이었고 서울 마주협회장배 우승을 했던 블랙 머스크 뭐 최근 성적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부산일보배 때 우승했던 어마어마 이 3두의 마필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모르피스라는 마필이 1200m 레이스에 특화된 마필이고 직전에 제가 전개측까지 하면서 이 마필을 추천해 드린 바 있었는데 현재 모르피스 11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어마어마 11주 기본적으로 가장 이 중에서 사이즈를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은 어마어마입니다. 오히려 이 마필의 특성을 놓고 본다면 단거리긴 합니다만 내측에 갇히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이 마필이 잘 뛰었을 때는 그런 전개를 펼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외곽 게이트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 따라서 국내 대표 마필을 분석해 본다면 저는 12번 마필 어마어마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요. 여기에 7번 모르피스 그 다음에 6번 블랙 머스크입니다. 이렇게 먼저 우열이 가려지고 이외의 국산 마필들은 다 안 봅니다. 국내산 마필 국산 마필이 아니죠. 국내에서 활약 중인 마필은 다 안 봅니다. 12번, 7번, 6번만 인정하고요.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이 이제 외산 마필, 그러니까 외국 대표 마필인데 현재 3두의 마필이죠. 3번 셀라비, 8번 컴퓨터 패치, 9번 랩터스. 뭐 짧은 거리답게 3번도 선행 선입이고 직줄성 본다면 각지로 본다면 8번도 선행 선입입니다. 여기에 9번 마필 랩터스는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 국제 레이팅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는 공식적인 국제 레이팅의 능력평가를 놓고 봤을 때 셀라비가 106포인트, 9번 랩터스가 109포인트, 컴퓨터 패치가 112포인트입니다. 뭐 저는 단순하게 컴퓨터 패치가 국제 레이팅이 가장 높아서가 아니라 이 마필의 사이즈를 저는 가장 세게 봅니다. 8번 마필 전통적으로 봤을 때 현재 외국 대표 마필들이 이제 뛰는 게 3년 만이죠. 이전에도 경주를 지켜보면 단거리에서의 수준이 우리나라 경주마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외국 대표 마필과 경쟁을 펼쳐도 오히려 이겼던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밀리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의 외산 마필, 3두의 마필, 외국 대표 마필, 3두의 마필인데 이 중에서 제가 인정하는 마필은 딱 한 마리 컴퓨터 패치입니다. 이 마필의 능력만 인정합니다. 나머지 셀랍이라든가 랩터스는 제가 볼 때는 사이즈 안 됩니다. 지우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8번 컴퓨터 패치 6세 마필 이 마필과 어마어마 모르피스 블랙 머스크 간의 경쟁인데 저는 8번 컴퓨터 패치의 능력을 가장 세게 봅니다. 8번 마필을 가장 믿고요. 여기에 12번 어마어마 7번 모르피스, 6번 블랙 머스크를 안고 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제가 이 7경주를 배당의 매치가 일단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8번 마필이 현장의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뭐 여러 종합지라든가 예상지를 지켜봤을 때는 인기 순위가 한 4위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전례를 놓고 봤을 때 스프린트 경주는 국내산 마필,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약했던 마필들이 선전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봐야 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8번을 세게 봅니다만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단거리에 변수도 많이 있고요. 당일 컨디션도 중요하겠고 주로 파악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 아무 변수 없고 이상이 없다면 저는 8번 컴퓨터 패치 이 마필의 능력을 가장 세게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 12번 어마어마 7번 모르피스 6번 블랙 머스크 순으로 이번 경주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8번 축에 12번, 7번, 6번입니다.
8경기입니다. 코리아컵 대상경주 1800m 레이스. 역시 뭐 외국 대표 마필 3대 마필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국내산 강자가 출전하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대경주. 자, 7경주 못지않게 8경주 역시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는 제가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8경주가 역시 외국 대표 마필이 나오고 있고요. 먼저 이 말씀을 들어본다면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는 뭐 블루치퍼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상당히 선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반면에 코리아컵 대상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 대표 마필들, 특히 일본산 마필들이 극강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마필이 런던타운이죠.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 런던타운. 뭐 런던타운의 뭐 크리솔라이트 이런 마필도 기억이 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2018년도에는 7년도였나? 아마 그때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 우승은 런던타운이었고요. 런던타운은 2년 연속 우승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크리솔라이트가 준우승을 했고 2018년도에 이제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 국내 돌콩이었습니다. 그때 돌콩의 나이는 4세였고요.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런던타운한테는 안 됐습니다. 능력에서. 그러니까는 단거리 스프린터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중장거리의 수준은 조금은 좀 밀린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4번 세키우라는 마필이 일본산 마필인데, 현재 나오고 있는 마필들 홍콩 대표 1번 킹스필드가 7세 마필, 여기 영국 대표 인텔로전트가 또 7세 마필이고요. 세키우는 또 3세 마필입니다. 성장세 마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저는 세키우라는 마필이 많이 전합니다. 일본 대표 마필이고, 여담으로 일단은 일본 내에서는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있냐면, 일본에서 현재 코리아컵 대상 경주를 치렀을 때 명단을 국내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국내에서 선택한 마필이 바로 이 마필이고요. 일본 내에서는 이외 마필들 중에 좀 센 마필도 있었는데 국내에서 선택한 마필이 이 마필이었다라는 게 뭐 전반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큐라는 마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월등합니다. 런던타운 말씀드렸죠. 그 마필의 수준의 버금가는, 또는 이 마필 또 성장세 3세 마필이기 때문에 추임마입니다. 런던타운과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17년도, 18년도의 런던타운의 능력에 과연 국내 마필들, 행보왕자, 위너스맨, 라운드업 파이트의 수준이 얼마나 올라왔느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수준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상급의 일본 마필과의 경쟁은 분명히 쉽지는 않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러면 세큐라는 마필을 저는 인정하고요. 여기에 국내산 마필, 그냥 얼핏 보면은 10번 라운드 파이터 그냥 축이죠. 국내 최강입니다. 6번 위너스맨 상승세, 5번 행보강자, 2021년도 그랑프리 대상경주에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여기 이제 성장세의 추임력이 막강한 킹 오브 더 매치 정도가 가는 거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번, 5번, 6번, 13번이 국내 마필이고 이 마필들의 능력 평가도 이거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라운드 파이터가 1800에, 라운드 파이터는 그동안에 거의 중단거리 많이 뛰었죠. 1800m 거리는 국산마 3등급 시절에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의 모기혈통 자체가 그렇게 중단거리에서 강점을 보였던 그런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중단거리였고요. 또한 한편으로 이제 도시지 인덱스 수치를 놓고 보면 3.66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도 역시 3포인트가 넘어가는 수치라면은 장거리형 마필로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죠. 3.66이면 거의 뭐 중단거리, 마일러, 아니면 스프린트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라운드 파이터가 현재까지는 정말 극강인데 이 마필의 진정한 능력 평가는 이번 경주 1800의 정상급 마필과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라운드 파이터, 그러니까 외산 마필 치고 빼고 외국 대표 마필 빼고 국내에서 뛰고 있는 마필 간의 경쟁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5번 행보강자를 상당히 세게 봅니다. 5번 마필. 직전에는 뭐 전개가 최악이었었고요. 따라서 이제 8경주는 여러모로 이번 경기로 승부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외국 대표 마필 중에서도 우열이 가려지고 확실하게 선별이 되고요. 주목할 마필이 있고요. 국내 대표 마필도 제가 볼 때는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8경주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에 따른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환수적인 측면의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된 서울경마의 네 번째 승부처를 좀 과감하지만 무모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8경주를 제가 오늘 서울경마의 네 번째 승부처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A급은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신있게 배당이 좋기 때문에 승부로 진행을 합니다. 8경주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입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맛 4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조촐한 편성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뛰고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충분히 우열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말이 외곽의 8번 폭스파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필은 제가 서울에서 뛰고 있는 4등급의 마필 중에 가장 세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중요한 건 현재 무려 58의 부담 중량의 직전 대비 12주의 공백기, 파인계의 질병도 좀 있고요. 현장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능력은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이 여건만 놓고 보더라도 부담 유행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말해 7번 드림케이라는 마필 정말 좋네요. 이 마필은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겠고 향후에는 이제 1700, 1800 중장거리에서는 물음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 드림K가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여건과 거리는 저는 14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400의 적정거리고 승급전이다 보니까는 부담 유형이 높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상대 마필이 또 폭스파라는 또 강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또 부담의 이점이 주어졌고요. 52의 부담 중량 냉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마필 말이 7번 드림K입니다. 7번 마필 믿고요. 5번 쿨프린세스가 직전에는 전개가 상당히 좀 꼬였었죠. 외곽을 계속 두르면서 좀 아쉬웠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지난 7월 10일, 6월 11일 또는 5월 15일 경주의 4등급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충분히 경기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 쿨프린세스입니다. 직전에는 능력평가에서는 좀 의미가 없었던 경주였고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역시 이번 PNS 찬스도 최근에 여력이 상당히 좋죠. 이게 3번 미스 양호 정도. 글쎄요, 4번 1만에는 사이즈가 좀 약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축은 7번 드림K로 정리가 될 수 있겠고 저에 따른 추천 마번은 2뒤의 마필입니다. 5번 쿨프린세스, 8번 폭스파워 딱 두 방입니다. 구경조. 자, 역시 크게 이변은 없습니다. 현장에서도 아마 7번 마필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7번 드림K를 김원영이 추구를 해서 8번 폭스파워, 5번 쿨프린세스, 7번 축에 8번이냐 5번이냐 5번이냐 8번이냐 현장에서 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 축에 5번, 8번입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0경주 국산맛 4등급의 1400m 레이서 대비요. 저는 추석 휴장 전에 마지막 승부처이자 A급 메인으로 준비된 경주가 바로 이제 10경주입니다. 10경주. 편성상 이제 주목할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1번 원더풀 키트라는 마필. 그야말로 최근에 발군이죠. 앞선의 경주에 드림K라는 마필이 추임력이 월등하면서 4등급 승급전에 많은 마필이라면 원더풀 키트의 그 최근의 폭발력은 드림K 못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4등급의 승급전에서 우승의 경험도 있고요. 직전 대비 부담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역시 1400의 거리라면은 거의 최적화된 거리. 주목할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 여러분들 특징이 선행형 마필의 강자가 별로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3번과 7번 마필 정도가 이제 드러난 성적으로서 눈에 띄는데 3번도 현재 16주의 공백기를 안고 있고요. 7번 마필은
저는 이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을 상당히 세게 봅니다. 단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를 이마필을 평가해 보면 1400은 좀 버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은 1200에 특화된 마필이고 1300도 일단은 통할 수 있습니다. 1400은 편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마체가 좀 왜소하고 아직까지는 1400에서는 물음표가 좀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식경주에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앞선이 변수다. 시리우스 알파라는 마필을 세게 인정하면은 뭐 깔끔합니다. 뭐 1번 마필, 7번 마필 정리가 되겠는데 저는 7번이 불안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경기 허점은 앞선입니다.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 중에 1400을 소화할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을 찾아야 됩니다. 초반에 또 빠르고요. 적인 마필이 있습니다. 필이 중골하겠고 제가 일단 여지는 좀 남겨두겠습니다. 1번을 축으로 한 방 들어가느냐, 제가 노리는 마필, 아니면은 제가 노리는 마필을 축으로 해서 과감하게 들어가느냐, 이에 따른 선택만 남았습니다. 역시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전개 이점이 있고 1400에 최적의 여건을 맞이한 마필,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마필, 그 마필을 이번 경주는 노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1호 경마 마지막 승부 A급 및 중반부 6경주 승부를 보고요. 오늘 후반부의 메인 승부처 10경주에 자신있게 이렇게 출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노림수의 복병 마필 확실하게 평가를 해서 놓고 가느냐, 주력이냐 라는 판단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는 좀 안정된 흐름입니다. 대상 경주 2개의 경주를 제외하고서는 혼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혹시 뭐 이런 날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고 주력 적중이 중요하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특히 불안한 인기 마필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곳곳에 제가 불안한 인기 마필이 몇 도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현재에서 최고의 한번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계획 중에 있는 게 예상방송 진행을 단순하게 그냥 제 얼굴만 비춰드리면서 말로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전적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방식은 현재 거의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석이 끝나면은 3주차부터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예상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때쯤이면 자,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는 뭐 경주별로 또 간단 명료하게 제가 삼복승시 축이라든가 배당 마필 정말 2분짜리 3분짜리 방송 간단하게 마명만 언급드리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정말 한 주간에 저한테도 상당히 좀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재충전의 시간과 함께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확실하게 준비해서 3주차에 다시 한번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목은 경마TV 구독과 좋아요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